안녕하세요. 채널스터디입니다. 중국 경제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지난 몇 달간 중국 경제 지표들을 보면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합니다. 이제는 어떤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놀라지 않을 정도인데요. 오늘은 다른 환경에서 중국 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경제 전문지 경제관찰부의 르포 기사로 공개됐다가 바로 삭제된 중국 지방정부 내부 운영 메커니즘을 완전히 공개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8월 초에 발표했다가 바로 삭제된 4선급 지방정부 재정책임자 4인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동안 LGFP 부채 문제라든지 페이퍼 컴퍼니 문제 등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그리고 해외 언론에서도 추측만 했던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를 중국 경제 전문지가 최초로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동기로 취재했는지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 검열에 걸릴 게 뻔한데, 결과적으로 중국 내부자의 시각에서 보는 지방정부의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과 중앙정부의 정책 등 중국 정부 정책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나오고 또 중국 정부 시스템을 알아야 이해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구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정리 요약해 봤습니다. 기사는 첸강 국장의 인터뷰로 시작됩니다. 첸강 국장이 매일 아침 하는 일은 자기 사무실에 찾아와서 재정 지원을 호소하는 현 정부 타부서 책임자들 또는 이 하급 행정기관 간부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미안하지만 자신도 지금 죽겠다고 호소하면서 돌려보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찾아온 간부들의 요구들이 정당하고 자금 지원이 시급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도 확보된 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토지 이전 소득기금에서 일부 임시 전용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부동산 침체로 이 자금도 고갈되면서 현 정부를 운영할 재원 마련도 빠듯하다고 합니다. 2023년 초 현 정부 윗사람들은 재정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젝트를 개발해 보라고 지시도 있었지만 그런 프로젝트를 개발할 재원마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윗사람들도 2023년 목표는 다른 건 몰라도 정부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급료와 교육, 대중교통, 의료보건 시스템 등 기본 사회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세수만큼은 꼭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첸강 국장은 부동산 침체,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지방 재정 수입이 급감했지만 지출이 급증한 데 있고 여기에 공무원 확충, 퇴직자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지방정부가 발표하는 정부 재무제표를 보면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 실적이 워낙 나빴던 기저효과가 있었고 상반년 경작지 점용세의 경우도 개발업체가 정상적으로 납부, 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재정국에서 지원해준 자금으로 재무제표를 맞추기 위한 돌려막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전문 매체가 중국 정부의 이런 관행을 직접 보도한 건 극히 드문 경우로 이렇게 정부 관계자의 입과 매체를 통해 공개되는 경우도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첸강 국장의 하반기 업무 목표는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거둬들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이 말이 상당히 무서운데요. 아마 가장 쉽고 바로 현금화되는 일부터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라든지 위생검열, 소방검사, 공상, 세무감사부터 진행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리젠 국장입니다. 모 지역 경제개발구의 재무책임자인데요. 리젠 국장의 2023년도 주요 임무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리젠 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 정부에서 그동안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와 관련된 비밀들이 공개됩니다. 리젠 국장의 2023년 첫 번째 임무는 지역 내 페이퍼 컴퍼니의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들은 매년 개발구에 여러 종류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각종 세금 환급 정책을 통해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아왔습니다. 지방정부가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돌리는 이유는 지역 경제 규모를 크게 부풀리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정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고 지방정부 책임자들의 고과점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리지엔 국장은 그동안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매년 560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각종 세금 환급 정책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이런 페이퍼 컴퍼니들에 대한 해산 절차를 올해 급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지방정부의 재정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재정 지출은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앞선 첸강 국장이 이야기처럼 공무원 급여나 사회 공공 시스템 운영과 같은 항목에 우선 지출을 해야 합니다. 요즘과 같이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페이퍼 컴퍼니들에 대한 세금을 환급해주기 어려워서 납부된 세금은 결국 페이퍼 컴퍼니의 악성 부채로 남게 됩니다. 리지엔 국장의 가장 시급한 업무는 페이퍼 컴퍼니와 개발구 정부가 맺은 세금 환급 계약을 취소하는 일인데 현재 부채를 상환할 자금도 없고 또 중국 법률로는 계약을 파기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리지엔 국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리지엔 국장의 2023년 두 번째 임무는 경제개발위에 숨겨진 부채를 청산하는 일입니다. 이 청산이라기보다는 숨겨진 지방정부의 악성 부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그 대가로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일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동안 의심은 했었지만 중국의 경제 매체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부분인데요.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는 중국 공산당도 모르는 국가 비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숨겨진 부채 규모가 놀라울 정도로 거대하고 중국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유발할 수도 있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1,9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이런 인센티브 정책을 취하는 의도는 지방정부가 숨겨놓은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형 특수법인인 LGFB에서 발행한 이자율이 높은 부채들을 끌어내서 재평가한 후에 특수 채권들의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부채들을 중국 정부가 금융상품으로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 판매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방정부가 이런 부채를 숨겼던 이유는 분류하기도 어렵고 상환될 가능성도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리지엔 국장은 현재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강조합니다. 리지엔 국장의 2023년 세 번째 임무는 특수채권을 발행하는 일입니다. 특수채권은 지방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채권으로 특정 용도로만 발행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반도체와 같은 이 첨단 분야의 기술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 해당 분야에 대해서만 투자를 허용해 왔습니다. 부동산 침체로 가장 큰 재정 수입 항목이 막히면서 이런 특수채권 발행은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를 일부 해결해 줄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채권이 남발되고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중앙정부가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특수채권의 매력을 지방정부들 대부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특수채권을 매력적인 자금 조달 프로젝트로 포장해줄 마케팅, 컨설팅 업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력 있는 업체를 찾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실력이라는 것은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관시도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특수채권 발행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컨설팅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이런 프로젝트를 외주로 돌리는 이유 중 하나는 전문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방정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인터뷰한 4명의 재정국장이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어려움은 상급기관의 검사와 감사라고 합니다.
정장국장은 매년 성, 재정국 감사, 감사원 감사, 상급도시의 재무감사 등 크고 작은 감사가 끝없이 진행된다고 하소연합니다. 평소 업무량의 4분의 3이 상급기관의 감사에 대비한 업무들이라고 하는데요. 정장국장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야 퇴근할 수 있다고 했고 2023년 상반기에 한 일이라고는 감사에 대비한 일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특수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정장국장은 상급기관 감사 강도에 대해 이 담배를 예로 들면서 설명합니다. 이전에는 담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만 물었다면 최근 감사는 담배 필터는 어떤 맛인지, 담배 원래의 원산지는 어딘지, 담배 필터는 표준 규격인지, 담배 한 개 피에 잘게 썬 담배잎의 숫자가 몇 개인지 등 이런 세부 정보까지 제공해야 할 정도로 감사 강도가 강해졌다고 합니다. 자신이 속한 지방정부는 어쩔 수 없이 상급기관 감사에 대비해서 기존 2명이었던 담당 부서 인원을 현재 30명까지 확충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티안란 국장은 현급 정부 재정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20년 넘는 공무원 생활 중 올해가 가장 힘든 한 해라고 했습니다. 지방정부 재정 수입은 계속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나고 있고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 공무원 급여나 복지 서비스 등의 재원은 확보해 놓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티안란 국장은 민간기업 사장들과 이야기해보면 시장이 예상만큼 활발하지 않고 기업 투자나 소비에 대한 확신도 부족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티안란 국장은 하반기에는 자신이 속한 현 정부도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지방정부들이 특히 부동산 침체로 토지 이전 수입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 본 영상은 8월 중순에 기획했었는데요. 생각보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늦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 중에 이 두 번째 개발구 리젠 국장의 인터뷰, 저도 이 중국 개발구의 투자 기업으로 진출했던 사람이라 이 지역은 다르지만 이런 개발구의 변화를 보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과 침체를 본 것 같습니다. 이 초기 개발구 간부들의 역할은 외국을 다니면서 투자를 유치하거나 관할 지역 내 투자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주요 업무로 지방정부의 최고 엘리트들이 지원이 몰렸던 부서였던 데 반해서 2023년 현재를 보면 규모는 확실히 커졌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들 대부분이 LGFB 부실 채권이라든지 페이퍼 컴퍼니 정산 등 이 부정적인 문제들만 남은 것 같아서 중국의 경제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